안녕하세요. 50대 후반의 일산에 사는 여성입니다. 영상 사연을 항상 청취만 해왔는데 저에게도 기가 막힌 사연이 하나 있어서 이곳에 익명으로 글을 남겨볼까 하네요. 2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저에게는 어제 일같이 너무나 생생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년 전에 이혼한 남편과 저희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저는 슬아의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을 두었습니다. 연년생이라 어렸을 적에 정말 많이 싸웠네요. 그래도 크면서 서로 챙기는가 싶더니 별탈 없이 자식들은 고맙게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반듯한 직장을 다니며 사람 구실 잘하면서 살아주는 것도 감사한데 말이죠. 그런데 부모의 자식 걱정은 끝이 없다잖아요. 제가 그러네요. 첫째 딸은 학원 영어 강사를 하면서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 예쁜 가정을 꾸리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도움 없이 알아서 결혼 비용을 모아 집이며 신혼살림들을 꾸려 결혼을 했는데 어찌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예쁜 손녀도 얼마 전에 안겨줘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네요. 첫째는 야무져서 제가 크게 걱정할 게 없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들 녀석이네요. 아들은 현재 36살에 말만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대기업 전자회사에 다닙니다. 처음 취업했을 때 집에서는 경사가 났었죠. 똑똑하고 리더십 많은 아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잘 따르고 끊이질 않았네요. 거기다 대기업에 다니니 맞선 자리도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부족한 것 없는 이 아들이 글쎄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겠다지 뭡니까? 요즘 말로 자신 같은 사람을 비혼주의자라고 한다더군요.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등을 세차게 내려쳐 주었네요. 도대체 이유가 뭔데? 맞선은 계속 들어오고 괜찮은 아가씨들도 많은데 왜 하나같이 몇 달 만나고 헤어지는 거야? 진득하게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해봐. 이제 네 나이가 34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황만 할 거니? 내가 밤마다 잠이 안 와. 너 결혼시키기 전까지는 뜬 잠만 찰판이다 아주. 엄마 소원인데 그거 하나 들어주기 힘들어? 엄마, 내가 말했잖아. 나는 비혼주의자라고. 그냥 결혼 안 하고 자유롭게 연애만 하며 살다 갈 거야. 요즘 이런 사람들 많아. 구속이나 책임감 같은 거 지기 싫단 말이야. 엄마 아들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 동기들만 해도 벌써 나 빼고 3명이나 된다고. 내 마음은 바뀔 생각 없으니까 엄마가 포기해요. 네가 뭐가 못나서 결혼을 안 해? 가정 꾸리고 새끼 낳고 그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안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답답한 거야. 매번 의미 없는 짧은 만남들만 하고 언제 진정하게 널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니? 여자가 좋다고 하면 그냥 차버리거나 헤어져 버리기나 하고 오래 진득하게 만나보란 말이야. 그럼 네 짝을 알아볼 수 있지 않겠어? 네 누나 봐라. 안정적으로 가정 꾸리고 네 매형이랑 얼마나 잘 살아. 이제 자식만 낳아서 살면 그게 더 큰 행복인 거야. 엄마 말 맞으니까 이번에 맞선 자리 진심으로 나가봐. 장난식으로 말고. 엄마 딸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누나가 그저 잘 사는 줄 알지? 매형한테 물어봐. 매형 사는 게 사는 거야? 누나가 얼마나 쪼는데? 나랑 저번에 술자리 가졌을 때 아주 울먹이더라. 나보고 결혼하지 말래. 아주 무릎 꿇고 빌던데 뭐. 내가 박서방 이놈을 뭘 무릎까지 꿇었으려고. 그냥 네 매형이 하는 소리겠지. 그리고 네 누나가 잡으면 얼마나 참는다고 그래? 알뜰살뜰 잘 살려고 그러는 거지. 아무튼 너
이번만 쏜도 대충 보고 나오기만 해. 가만 안 둬. 하나뿐인 아들 녀석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팠네요. 아무리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힘든 세상이라지만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묻어나는 행복이 분명 있는데 아들은 왜 그걸 몰라줄까요? 당장 눈앞에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닌데 말이죠. 아들 녀석과 씨름하다 보면 없던 병도 생기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아서 기분 전환도 할 겸 미용실을 갔습니다. 모처럼 변화를 주고 싶어서 파마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가슴의 통증이 자꾸 오는 게 느껴졌고 아침에 미용실을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도 화장실에서 가슴 통증이 찌릿하게 와서 잠시 몸을 멈칫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이 미용실에서도 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 말겠거니 하고 머리할 순서가 되어서 자리에 앉으려는데 갑자기 가슴 통증이 심하게 오면서 너무 아파서 부여잡은 채 주저앉고 말았네요. 숨을 쉴 때마다 아파와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미용실 여직원이 저에게 다가와 구급차를 불렀다면서 조금만 버티라는 말을 해주더니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고 무섭지가 않은지 저도 모르게 여직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구급차는 금방 왔고 저는 제 손을 잡아준 여직원과의 동행하에 병원으로 실려갔네요. 가끔 가슴 저림 같은 통증이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적은 처음이어서 겁이 났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저를 본 여직원은 겁내하는 저를 달래기 위해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었어요. 손님, 괜찮으실 거예요. 금방 병원 도착할 테니까 그때까지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그래도 의식 잃지 않으신 게 어디예요. 분명 큰 병 아닐 테니 마음 놓으세요. 제가 끝까지 옆에 있어 드릴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친절한 분을 만날 줄이야. 내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 너무 떨리네요. 아까 붙잡아줘서 고마워요. 보통 모르는 사람이 저 같은 경우를 당하면 가족들한테 연락해주겠다며 가족의 연락처를 물어보기 바쁜데 직원은 제일 마냥 저의 기분부터 챙기는 게 보였습니다. 그 마음에 불안했던 제 마음도 조금은 진정이 되더군요. 구급차는 금방 병원에 도착했고 심장 통증이 있어서 왔다는 구급대원의 말에 응급실 의료진은 저를 검사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어느새 어두워진 게 보였는데 여직원의 연락을 받고 딸이 와 있더군요. 여직원은 가지도 않은 채 제가 검사를 다 받고 나올 때까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딸이 와서 간 줄 알았는데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어 보이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직원은 저를 딸에게 보낸 후 인사를 하고 돌아갔네요. 반면 딸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어이가 없어서 듣고 실소가 나더군요. 엄마, 멀쩡하구만. 저 여자 엄마랑 아는 사이야? 딸인 나보다 더 엄마 걱정을 해서 나는 어디 숨겨놓았던 자식인가 했어. 말하는 것 하고는 미용실 직원이야. 내가 미용실에서 갑자기 쓰러지니까 여기까지 따라와 준 거고. 너 고맙다고는 했어? 그런 말도 안 했지? 엄마가 방금 전에 생사를 오락가락 했는데 너는 생명의 은인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내가 딸을 잘못 키웠네. 이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지 말고 보내지 그랬어. 병원 한번 같이 와준 것 같다가 무슨 생명의 은인까지?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저 직원이야. 자기네 영업장에서 일이 벌어졌으니까 별일 없게 하려고 따라와서 엄마 괜찮은 거 보고 가야 마음이 놓이잖아. 그러니까 늦게까지 엄마를 기다린 거겠지. 그래야 사장한테도 할 말이 있을 테니까. 엄마는 딱 보면 몰라?
그게 아니라니까. 됐다. 네가 일을 겪어봐야 알지. 엄마 진짜 아파서 이렇게 죽나 싶었어. 그나저나 의사는 뭐래니? 평소에 간헐적으로 심장 쪼임이 와서 은연중에는 걱정을 하고 있었던 터라 검사 결과가 무척 두려웠네요. 그런데 천만 다행인 건지 심전도 검사를 한 결과는 크게 이상이 없다며 의사는 목 디스크 징조가 보인다고 했어요. 평소에 몸에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 전날 아들과 언쟁을 해서 더 신경을 썼는지 목에 무리가 갔던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목 디스크를 말하면서 스트레스 또한 심장 통증의 원인일 수 있다는 말을 하자 그 즉시 아들에게 달려가 또 한바탕 하고 말았네요. 너 엄마 병원에 실려간 거 이야기 들었지? 엄마 진짜 오늘 큰일 날 뻔했어. 스트레스가 원인이란다. 네가 결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금세 엄마 병 나는 거 봐. 몸은 거짓말을 안 하는 거야. 맞서는 잘 봤어?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할 정도면 엄마 건강한 거 같은데? 그리고 아픈 와중에도 이런 잔소리 하는 것 보니 우리 엄마 다 나았네. 나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이만 쉴게요. 엄마도 병원까지 갔는데 어서 쉬어요. 병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진짜 참한 아가씨를 오늘 만났거든. 이 엄마가 마음에 든 거면 너도 마음에 들 것 같은데 저기 사거리 쪽에 미용실 큰 거 하나 있잖아. 거기 직원이야. 내일 너 퇴근하고 엄마랑 한번 가볼래? 나 혼자 가긴 그렇고 엄마랑 같이 가보자. 그 아가씨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도 제대로 못해서 마음에 쓰여서 그래. 내가 거길 왜 가요? 감사 인사하고 싶으면 엄마 혼자 가요. 암튼 난 엄마가 하라는 대로 맞선 봤으니까 됐죠? 병원에 다녀온 후로 미용실 여직원의 상냥한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그런 여자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면 정말 친딸처럼 잘해줄 수 있는데 온갖 김칫국을 혼자 들이마시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 저는 큰 계획을 짜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직원과 아들을 연결해주는 계획이었죠. 제가 마음에 든 것처럼 여직원을 보면 아들도 마음에 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뒤 몇 주가 흐르자 하지 못한 머리도 마음에 걸려 미용실을 다시 찾았네요. 미용실에서 원장과 여직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여직원에게 머리를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직원은 저를 보더니 한 번에 기억을 하며 반갑게 아는 척을 해주더군요. 어머,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날 그렇게 헤어지고 걱정 많이 했어요. 혹시 검사 결과는 나왔어요? 다 아가씨 덕분이에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래. 스트레스랑 목 디스크까지는 아니지만 징조가 보인다고 조심하라는 거야. 그래도 이제는 심장 쪼는 게 왜 일어나는지 알게 돼서 오히려 지금은 마음이 편하네. 아가씨는 그날 잘 들어갔어요.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일하는 중이었는데 나 때문에 일도 못하고. 손님 몸이 먼저죠. 큰일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파마하시려다 그렇게 되신 거죠? 파마해드릴까요? 여직원과 머리를 하는 내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직원은 외동딸에 아빠와 단둘이 산다고 했네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 30살이라 해서 속으로 제 아들과 천생연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네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면서 미용일을 배워 좋으신 원장님 밑에서 미용 기술 배우고 있다는 말도 했네요. 또 아직 애인이 없고 좋아하는 사람도 딱히 없다더군요.
얼마나 다행인지 혼자서 기뻐했어요. 저는 머리가 끝날 때쯤 여직원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미용실과 저희 집은 짧은 거리라 집에서 감사의 뜻으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한 거죠. 거절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여직원은 흔쾌히 허락해주면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찾아가겠다고 하더군요. 머리를 하고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분주하게 했네요. 혹시나 아들이 저녁을 먹고 들어올까봐 미리 전화를 해서 집에서 저녁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니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더군요. 드디어 약속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여직원은 꽃바구니를 들고 집에 왔었네요. 제 계획은 여직원과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함께 식사를 하며 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어김없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집에 왔고 계획대로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며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네요. 아들은 제 손님이 집에 왔기 때문에 저에 대한 체면을 위해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직원과 식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은 생각 외로 서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저는 조용히 두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게 자리를 피해 주었네요. 아들은 여직원이 싫지 않은 모양인지 계속 대화를 이끌어갔고 여직원 역시 제 아들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후 아들과 함께 몇 번 미용실을 간 적이 있었네요. 아들 머리도 맡겨보았고 제 딸도 머리할 때가 됐다며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점점 사이부터 남편까지 머리를 하러 가자는 핑계로 여직원을 본의 아니게 소개해주는 자리가 되었었죠. 한 번은 남편이 머리를 하고 온 날 은근슬쩍 여직원에 대해 물어봤더니 뜻밖의 말이 나와 남편에게 화가 나기도 했었네요. 아까 머리하고 온 미용실에 당신 머리 만져준 여직원 어땠어? 그 친구가 나를 구급차에 실려보냈던 사람이야. 아, 그래? 고집 있어 보이던데 너무 친절해서 나는 부담스럽더라. 여자가 곰같이 수더분한 게 있어야지. 말도 많고 눈치도 빠른 것 같고 그리고 머리가 그게 뭐야? 아무리 미용실 직원이라도 그렇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난 별로야. 머리야 미용실에서 일하니까 그 정도는 다들 하더구만. 그리고 곰 같은 여자가 뭐가 좋아? 여자는 똑똑하고 재빨라야 자기 가정 잘 꾸려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잘 살고 있고 첫째 내가 잘 사는 거지, 안 그래? 제가 이렇게 아들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 애를 쓴다고 해서 아들의 결혼이 성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자식 일이 제 뜻처럼 잘 될 일이 없었고 제 계획은 가족들이 잘 다니던 단골 미용실을 옮겨주는 꼴밖에는 안 됐었네요.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만 먹어줘도 발벗고 뛰겠는데 여직원과 아들은 그날 저녁 식사 후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 반포기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두 사람의 관계는 묘하게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았네요. 그렇게 생각한 게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요즘 주말마다 바쁘네. 농구 동호회인가 거기 나가는 거야? 남들은 제 짝 찾기 위해서 동호회도 여자들이 많은 곳으로 알아본다는데 너는 어떻게 다니는 동호회가 농구야? 거기에 여자들이 오긴 한다니? 농구 동호회는 다 남자들만 있지. 가끔 여자친구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나랑은 관계없고. 그나저나 엄마 조만간 소원 풀어줄 날이 올 것 같네. 그렇게나 결혼하기 원했잖아. 조금만 기다려봐요. 뭐라고? 네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다 나오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너 만나는 사람 있어? 그게 누군데? 엄마가 말한 생명의 은인 주연이가 나중에 식사 자리 만들어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냥 엄마 마음고생하는 거 보기 힘들어서 내가 미리 말하는 거야. 우리 만나고 있어. 그리고 엄마가 짝을 골라줘서 그런지 주연이랑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 걱정 말라고요. 다른 여자들하고 다르게 주연이는 생각도 깊고 그냥 계속 함께하고 싶더라고. 나도 처음에 이런 기분이 뭔지 당황스러웠는데 요즘 드는 생각인데 주연이랑 매일 같이 있고 싶어.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이 또 있을까요?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아들 입에서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세상이 떠나갈 만큼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남들은 요즘 세상에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들 하지만 저의 원칙은 달랐네요. 저는 제 자식들이 남들처럼만 살기 바랬어요. 결과적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요. 아들과 주연이는 한 계절이 바뀌는 시간인 4개월가량을 만나왔고 끝내 결혼까지 하기로 두 사람이 약속을 했더군요. 그런데 양가 상견례 자리를 만들게 되었는데 남편은 술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생각보다 많은 술을 먹게 되었고 그날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주연이를 이렇게 바르고 곱게 키워주셔서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주연이랑 우리 집이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요즘은 제가 뭘 먹지도 않는데 배가 부르다니까요. 당신 상윤이 결혼식 날짜 잡아서 다이어트 하잖아. 매일 허기진다면서 무슨 배가 불러? 입은 똑바로 말하라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또 시작이네. 술을 먹거든 곱게 마셔요.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술주정이야? 예비 사돈어른이랑 며느리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해해주세요. 저희 양반이 술을 워낙 좋아해서요. 아버님이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어머님, 그냥 드세요. 저희 아빠도 술 좋아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건강 때문인지 자주는 안 드시더라고요. 이참에 아버님도 술 끊어보세요. 저희 아빠가 그러는데 진작 끊어야 했는데 뒤늦게 끊은 게 아쉽다고 할 정도로 몸이 예전보다 좋아졌다네요. 아버님도 힘드시겠지만 건강 생각하셔서 술을 끊어보세요.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아직 결혼식도 올리기 전인데 시아버지 술이나 끊으라고 말이 나오고 말이야. 이래서 말 많은 며느리는 싫다니까. 당신은 그냥 상윤이 혼자서 자유롭게 살게 두지. 꼭 결혼을 시켜야겠어. 아들 결혼시키려는 건 다 당신 욕심이야. 상윤이 재벌은 남 못 줘. 이 녀석은 한 곳에 매일 있을 녀석이 못 돼. 결국 사위를 시켜 남편을 내보냈네요. 정말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마치 그날의 말들이 시가 되어 되돌아온 것 같거든요. 다음날 남편과 대판 싸우고 남편은 제 성화에 못 이겨 며느리에게 사과의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괜찮다면서 오히려 죄송하다 말했고 저는 남편에게 더욱 소화됐습니다. 제 친구들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집살이를 어떻게 시킬까 생각한다는데 저는 절대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네요. 어떻게 만난 며느리인데 제 아들 녀석보다 더 아끼고 위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 걱정도 없어지는 듯 했네요. 하지만 아들이 속을 안 썩이니 하다하다 이제는 남편이 말썽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직장을
30년을 다녔는데 그날은 남편의 정년 퇴임식을 축하하는 가족 모임이었네요. 며느리를 본 지도 1년 정도 지났을 쯤이었죠. 그 당시 며느리는 원장과 분리되면서 개인 미용실을 차리려고 가게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저와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새아가야, 미용실 자리 알아보고 있는 건 요즘 어떠니? 이왕 알아보는 거 좀 더 투자해서 평수 큰 데로 알아봐라. 안 그래도 요즘 부동산 다니면서 몇 군데 보긴 했어요. 내일 상현 씨랑 또 보러 가보려고요. 그럼 나도 같이 가자. 이제 엄연히 백수인데 일자리나 알아봐야지. 새아가야, 미용실에 카페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요즘은 가게 하나에 이곳저곳 다 여는 게 유행이래. 미용실 안에 작은 카페 있는 것도 괜찮겠는데? 당신 돈이 어디서 나서 그걸 해? 그리고 카페는 아무나 차리는 줄 알아? 요즘 젊은 사람도 사업해서 망하는데. 카페 자리야. 새아가가 미용실 자리 알아본다니까. 자리세는 안 들고 요즘 문화센터에서 커피 만드는 거 다 가르쳐 준다는데 거기 다니면서 커피야 배우면 되는 거고. 내가 너무 날로 먹나? 아가야, 미용실 평수 큰 데로 알아봐라. 내가 염치가 있지. 월세 정도는 낼게. 대신 많이 깎아줘야 한다. 카페도 잘 되고 미용실도 잘 되면 좋겠네. 남편만 아니었으면 한 대 지어받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20대 때부터 열심히 벌어서 본인의 가게를 차리고 싶어 한 건데 거기에 남편이 숟가락을 얹는 셈이 되었네요. 며느리 보기 정말 부끄러웠죠. 남편을 말려보았지만 본인이 작정하고 하고자 하는 일은 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터라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남편은 며느리를 강제적으로 불러앉혀 자신의 뜻을 반강제로 설명하면서 실현시키고야 말더군요. 남편은 며느리가 미용실을 차린 한켠에 작은 카페 공간을 만들어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꼬박꼬박 월세 용도로 며느리에게 몇십만 원씩 주더니 점점 입을 씻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에게 요즘 월세 받느냐고 물었는데 시부를 두둔한답시고 저에게는 받고 있다고 말한 거였어요. 남편에게 이건 아닌 듯 싶어 한 소리 하고 말았죠. 며느리 보기 부끄럽지 않아? 당신 카페 차린다고 딸랑 기계랑 테이블 몇 개, 의자 몇 개 둔 게 전부잖아. 며느리가 인테리어며 이것저것 손볼 때 당신은 뭐 했어?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며느리 가게 차리면 번창하라고 화분 하나 정도는 못할 망정. 며느리 가게에서 빌붙고 싶어? 당장 가게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알아봐. 당신은 말을 꼭 그렇게 해? 그래서 내가 며느리한테 불이익 줬어? 가끔 바쁘면 손님 응대도 하고 청소도 해주는데 당신은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카페가 잘 되면 어련히 알아서 며느리한테 챙겨줄까? 오는 손님들 쫓지나 마세요. 앉아서 수다 떨고 좋다고 웃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무튼 주연이한테 피해만 줘봐. 남편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더라고요. 저 같으면 며느리 얼굴 보기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철판 깔고 며느리 옆에 하루 종일 붙어있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네요. 임신을 했다며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경사가 생겼죠. 초반에는 일할 수 있다면서 계속 미용실을 나가는 게 마음에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쯤에 사위가 며느리 미용실에 자주 찾아오더군요.
며느리를 보러 오는 것보다 장인하고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퇴근하고 나면 장인 카페에 와서 장인과 한두 시간 이야기하다 집으로 가는 걸 며느리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년 퇴임 후 어디로 튈지 몰라 항상 제 마음은 전전긍긍됐죠. 며느리가 일하는 내내 시부와 함께 있으니 이 사람이 뭘 하면 며느리는 저에게 알려주었네요. 별 다른 일이 없이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찰나에 만삭이 된 며느리를 위해 시어머니로서 뭔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요즘은 만삭의 임산부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파티를 하는 외국 문화가 있다고 하면서 베이비 샤워를 해줘보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출산을 축하하기 전에 하는 파티더라고요.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아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호텔을 빌려 파티 준비를 했습니다. 어설프게 준비한 파티를 며느리가 좋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준비했네요. 호텔은 2박 3일로 잡아 하루는 친구들과 보내고 마지막 날은 가족들과 보내려고 했네요. 아무래도 친구들과 파티하는 게 더 기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했죠. 친구들과 즐겁게 파티를 마치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떠니? 배불러서 힘들진 않고?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보냈어? 저녁에 갈 테니까 그동안 호텔에서 푹 쉬고 있어라.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저 어머니 사랑 너무 많이 받아서 과분할 정도예요. 친구들도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냐면서 호텔에 파티까지 열어준 시어머니 둬서 좋겠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제 친구들까지 신경 써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이거 준비하시느라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그래. 상현이는 이럴 때 와이프 옆에 있어줘야지. 무슨 회사 일이 바쁘다고 매일 자리를 비워. 저녁에는 내가 오라고 할 테니까 우리 재밌게 파티하자꾸나. 네, 그리고 어머니, 케이크는 제가 준비할게요. 호텔 앞에 유명한 베이커리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 집 케이크 먹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저녁에 오실 때 찾아만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럴게. 그런데 뭐하러 돈을 써? 나한테 말하면 내가 사다 주면 되는데. 또 먹고 싶은 건 없니? 산모는 잘 먹고 잘 자고 항상 마음이 제일 편해야 하는 거야. 그럼 쉬다가 저녁에 보자. 들어가라. 남편과 사위와 딸과 함께 며느리가 예약한 케이크를 들고 호텔로 갔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늦는다며 늦게 도착했네요. 며느리를 위한 파티가 시작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며느리는 가족들에게 케이크 한 조각씩을 건네며 먹어보라 했고 아무 의심 없이 케이크를 떠먹는데 케이크 조각 안에 작은 쪽지가 두루마리로 말려 있더군요. 이게 뭔가 싶어 쪽지를 펴보는데 그 안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만 들고 있는 포크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네요. 놀란 저를 보자 가족들은 일제히 저에게 시선이 갔으며 남편과 사이가 서로 눈치를 보며 땀을 뻘뻘 흘리며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덩달아 아들도 저와 며느리 눈치를 보며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쪽지가 들어있는 케이크를 준비한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쪽지가 들어있는 조각이 누구한테 갈지 궁금했는데 어머니한테 그 조각이 갔네요. 당신이나 아버님하고 아주버님한테 가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었거든요. 조각 케이크가 제 주인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어머님한테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사실을 알려드려서 죄송해요. 이 파티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니? 상윤이가 바람을 핀 거야? 이 사진 속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모텔 앞에서 이런 사진이 찍혀? 네가 제정신이야? 생각이 있어? 그런데 당신하고 박서방은 왜 이렇게 떨고 있어? 뭐 죄 지은 거라도 있는 거야?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나 몰래 꾸민 건지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아빠랑 매형은 잘못 없어. 당신 이 사진 어떻게 난 거야? 내가 정말 미안한데 그렇게 깊은 사이도 아니야. 실수였어. 와, 실수를 넌 이따위로 하니? 이리 와, 맞자. 임산부 부인 두고 지금 이게 실수라고? 내 동생이지만 진짜 싫다. 이 사진 어떻게 구했냐고? 아버님 카페에 있는 금고에서 발견했어. 미용실 손님 중에 현금으로 머리값을 내신 분이 있었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잔돈을 못 챙겨놨거든. 그때 마침 아버님도 카페에 자리를 비우셔서 급한 대로 카페 금고에서 잔돈 드리고 돈 다시 드릴 생각이었지. 그런데 그 금고에 이런 사진들이 수두룩한 거야. 난 거기서 이거 한 장만 가져온 거고. 그렇죠, 아버님. 발뺌하셔도 소용없어요. 제가 사진으로 다 찍어놨거든요. 착실하게 남편이 여자랑 데이트한 영수증까지 모으셨던데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이 일 아주머님도 연관 있죠? 요즘 들어 아버님 자주 만나러 가게 오셨잖아요. 두 분이서 사이가 좋은 건 줄 알고만 있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들이신 거예요? 아들이 바람이 났으면 따귀를 때리시거나 혼을 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증거들은 도대체 왜 모으신 거냐고요? 미안하다, 주연아. 실은 박서방이 상현이가 바람핀 걸 처음으로 알았어. 식당에서 여자랑 나란히 붙어 밥 먹고 있는 걸 찍어서 보여주더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나랑 먼저 상의해야 할 것 같다면서 가져왔었지.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내가 아주 혼쭐나게 혼냈어. 그런데 상현이가 자기가 바람난 여자가 회사 간부 사모님이라면서 화만 낼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돈을 뜯자고 하더구나. 나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애 아들하고 박서방하고 계획을 짰지. 그래서 이렇게 증거도 만들어 놓은 거야. 상현이는 그 여자에게 절대 관심 없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돈을 뜯기 위해서 계속 만났던 거지. 도저히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구역질나는 말들을 계속 들을 수가 없어서 먹던 케이크판을 남편의 면상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테이블에 놓여있는 과일들은 박서방에게 던졌고 아들은 어떻게 해서도 분이 안 풀려 욕실 호스를 끌어다 물벼락을 맞게 했네요. 세 남자 모두 정신없이 물벼락을 맞았고 딸과 며느리도 가세해 남자들을 정신 못 차리게 혼을 냈어요. 그래도 화가 가라앉질 않더군요. 평생을 할 욕들은 세 남자에게 퍼부어 주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려는 게 무슨 짓인 줄 알아? 바람 핀 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뭐라고? 누가 누구한테 사기를 치려고 해? 왜 가만히 끝낼 일을 더 일을 만들고 부추겨? 원인은 상현이가 했다고 하지만 당신이 문제야. 당신은 어른이고 부모라는 사람이 아들을 세워 돈 뜯을 생각이나 하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살 정도니?
왜 이렇게 멍청해 정말? 정년까지 한 사람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내가 며느리 보기 부끄러워서 어떡해. 세 사람 때문에 주연이 잘못되면 다신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속에서 아주 천불이 나네. 며느리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안겼습니다. 새 남자 때문에 저도 미웠을 텐데 며느리는 제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네요. 엄마 없이 자란 며느리는 저를 엄마처럼 여겼고 저 역시 제 딸로 며느리를 위했는데 철없는 새 남자 때문에 착한 며느리만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그 후 며느리는 출산을 무사히 했지만 이혼을 할지 말지 꽤 오래 고민을 하더군요. 아들은 매일같이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었으나 쉽게 용서될 일이 아니란 걸 저 역시 잘 알기 때문에 며느리의 선택만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이혼을 결심했고 저도 며느리 뜻대로 해주었네요. 아들은 현재 양육비를 대며 여전히 며느리와 재결합을 꿈꾸고 있더군요. 아들 내외가 이혼을 한 후 저 또한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전달하자 남편은 이혼을 순순히 해주지는 않았지만 결국 제 손을 들어주더군요. 그 후 저는 며느리와 가끔 안부를 묻는 통화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손주와 함께 단둘이 만난 적이 있는데 며느리가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며느리는 이혼 후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엄마, 실은 상현 씨가 매일 용서빌러 찾아오는데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엄마 생각해서는 한 번쯤 용서하고 살까 싶은데 2년이 지나도 상현 씨가 나한테 배신한 게 잊혀지지가 않아서 미안해요. 이렇게 엄마랑 얼굴 보면서 지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밉지 않으세요? 눈 한 번 딱 감고 아들이랑 다시 재결합하면 엄마도 좋잖아요. 얘 좀 봐라. 좋긴 뭐가 좋아? 내가 가장 후회되는 게 뭔 줄 알아? 그날 너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저녁 먹인 거야. 내가 집에 초대만 안 했으면 네가 우리 못난 아들하고 결혼할 일이 뭐가 있어. 지금쯤 이렇게 예쁜 아이 낳고 좋은 서방한테 사랑받고 자랄 텐데. 내가 진짜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야. 엄마가 미안해. 매일 그날을 후회하고 있어. 네 행복을 뺏은 것 같아서 말이야. 너는 엄마가 밉지도 않니? 따지고 보면 내가 원인인데. 저는 피로는 맺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귀한 딸을 얻었습니다. 제 며느리로 왜 욕심이 안 나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딸을 얻은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곧 재혼을 한다고 하네요. 몇 번 같이 식사 자리에 저를 초대했는데 정말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남자더군요. 제 아들보다 100배, 1000배 괜찮은 건 확실해 보였어요. 저는 진심으로 딸의 재혼을 축하해 주려고 합니다. 아들은 이 소식을 알고 몸이 아플 정도로 힘들어하며 후회를 하더군요. 하지만 본인이 굴러들어온 보석을 찾으니 제가 며느리와 다시 잘되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저를 원망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네요. 아무리 배 아파 낳은 자식이어도 저 역시 아들이 용서가 되지 않거든요. 앞으로 못난 아들 데리고 평생 살 생각을 하면 앞날이 캄캄하지만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으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 같은 상황이셨다면 아들과 며느리의 재결합을 도우는 게 맞는 걸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